안녕하세요.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신우진 책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력학 해석 소프트웨어인 리커다인을 활용하여 로봇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기구학 및 순기구학 해석을 위한 동력학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완성된 동력학 모델을 이용하여 MFBD 모델과 제어 모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로봇팔이 초기 위치에서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통해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동작을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로봇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위치를 로봇공학에서는 엔드 이펙터라 지칭합니다. 로봇 설계자가 엔드 이펙터로 정확히 로봇의 손가락이 위치시킬 수 있다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을 설계할 때 중요 요소로는 신뢰성, 정확성, 내구성이 있습니다. 로봇 설계 시 신뢰성, 정확성,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구학적 설계, 진동 특성 확인, 제어 이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링크 로봇을 예시로 들어 엔드 이펙터에 도달하는 로봇팔의 각도를 수식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팔은 두 개의 회전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차원 공간상에서 엔드 이펙터의 위치는 XY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전 링크가 초기 자세에서 엔드 이펙터로 도달하기 위한 자세로 회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Q의 각도를 알고 있다면 로봇팔의 자세는 결정되어진다. 목표 지점인 A에 도달하기 위해 링크 1, 2의 각도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로봇의 기구학적인 변수들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려는 좌표와 링크 길이는 기직값으로부터 연립방정식을 통해 최종 자세에 대한 관절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링크의 경우 단순한 예제이므로 링크가 한 개 더 추가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미지수의 값인 관절의 각도는 총 3개가 되며 n개의 링크가 추가되면 미지수 또한 n개가 생기며 그로 인한 수식도 증가합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기지값보다 많아질 경우 해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3절 링크가 엔드 이펙터에 도달하려는 자세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시스템에서 로봇의 자유도가 공간상의 자유도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여자유도라고 부릅니다. 해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 함수를 통해 최적의 해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 함수에서 동력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해를 찾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리커다인을 이용하여 동력학적으로 접근하여 로봇팔의 자세를 찾는 접근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리커다인으로 모델링한 몇 가지 로봇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커다인이 어떻게 로봇 모델링에 활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산업용 로봇 사례입니다. 델타 로봇의 스펙 및 구조 안정성 평가에 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착용 로봇입니다. 사람이 착용한 상태에서 제품 검증에 활용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분야에서도 리커다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로봇암의 진동, 응력 특성 분석, 복잡한 기구학적 시스템에 대한 거동 예측, 경로 추적에 대한 로봇 제어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로봇 시스템의 동력학 해석입니다.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로봇암에 특정 물체를 파지하여 다음 위치로 이동시키는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동력학 모델에 대한 프로세스는 역기구학 모델링,
순기구학 모델링, 응용 모델링 순서로 진행됩니다. 역기구학과 순기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기구학 모델링은 대상의 초기 자세로부터 엔드 이펙터로 도달하기 위한 최종 자세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순기구학 모델링은 거꾸로 역기구학으로부터 계산된 최종 자세로부터 목표 위치를 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관절로 구성된 로봇 시스템에서 하나의 특정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자세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역기구학 모델링을 먼저 진행합니다. 순기구학 모델링을 통해 완성된 동력학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체 모델 또는 제어 모델로 추가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역기구학 모델링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 프로세스는 첫 단계로 다물체 동력학 모델링과 같이 로봇의 움직임에 필요한 기구학적 요소들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도달 위치에 대한 자세를 구하기 위해 로봇 관절부의 부식 요소를 생성합니다. 또한 도달 위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식을 생성합니다. 모델링 작업이 완료된 이후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로봇팔의 최종 자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잠시 부싱이라는 요소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싱 포스란 리커다인의 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요소로 스프링과 감쇄력을 표현합니다. 부싱 포스는 물체의 자유도 6가지 성분 전체에 적용되어집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주황색 공과 파란색 공 사이를 부싱으로 연결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며 고정되어 있는 베이스 바디 위치로 대상이 이동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왜 감쇄력이 함께 포함되는 걸까요? 이는 해당 시스템에서 목표 지점으로 견인시키려는 힘을 스프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감쇄력이란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감쇄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스프링 힘은 지속적으로 진동하며 해가 수렴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고자 감쇄력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역기구학 모델링으로 돌아와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로봇팔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기구학적 요소들을 생성합니다. 로봇팔 하부의 방향 전환을 위한 회전 조인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대상을 베이스 바디라고 지칭하는데 먼저 이 베이스 바디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회전이 되는 대상을 액션 바디라고 지칭하며 이 액션 바디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대상의 회전 중심이 될 지점을 선택합니다. 즉, 조인트 생성 방식은 베이스, 액션, 포인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봇팔의 관절 각도를 구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한 구속 요소의 부싱 포스를 생성합니다. 부싱 포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조인트 생성과 유사하게 베이스, 액션, 포인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성 위치의 경우 조인트를 생성했던 위치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부싱 포스 같은 경우 스프링력과 댐핑력을 결정할 수 있는 개수를 상태창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병신에 대한 삼축 자유도에 대한 힘의 개수들이며 로테이션 부분은 회전에 대한 개수들입니다. 이때 회전 조인트는 병신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병진 성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엔드 이펙터를 목표점으로 도달하기 위한 자세를 구하기 위해 부싱 포스 요소를 엔드 이펙터와 목표점에 대해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생성한 부싱 포스 요소는 병진, 회전에 대한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각 성분별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개수를 크게 주어 질량과 관계없이 엔드 이펙터와 목표점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모델링이 완료된 이후 마지막 단계로 해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전체 움직임을 3가지 단계로 나누면 총 3번의 해석 수행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구해진 로봇 관절의 각도는
추후 순기구학 모델링에서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순기구학의 모델링 프로세스입니다. 순기구학 모델링에서는 추가적인 조인트, 힘 요소 생성 없이 기존에 만든 역기구학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역기구학 모델에서 해석한 관절 각도를 조인트 요소의 모션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해석을 진행하고 해석 결과에서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토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기구학 모델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온오프 조인트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접촉 요소가 필요하지만 이를 단순화하고자 할 때 온오프 조인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조인트를 이용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두 대상에 대하여 육자이도에 대한 구속, 비구속이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은 익스프레션으로 입력하게 되며 이 값이 0이 아니면 구속이 되고 0이 되면 구속이 풀리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퍼가 타겟을 집어들어 오른쪽을 이동시킨다고 할 때 그리퍼와 타겟은 3초 이후부터 구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특정 조건이 타임이 3초보다 크다로 입력하면 해석 시간이 3초 이후부터 참값이므로 이를 출력하며 구속이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순기구학 모델링으로 돌아와 온오프 조인트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오프 조인트도 기존 부싱 포스와 유사하게 베이스 바디, 액션 바디, 포인트 순으로 입력하여 생성 가능합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막대를 옮기기 위해 2초부터 6초까지 구속이 필요하여 if문을 사용하여 해당 구간에 이를 출력하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역기구학을 통해 얻은 관절각을 회전 조인트의 입력값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방법은 해당 조인트를 선택한 후 P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되는 창에서 모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션의 3단계에 대한 회전 각도들을 시간에 따른 값으로 입력합니다. 초기 각도에서 최종 각도로의 변화를 스텝 함수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스텝 함수를 중첩하여 총 해석 시간 동안 변화하는 회전 각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TOR은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봇암 관절의 구동 동력을 확인하기 위해 토크와 회전 속도를 곱한 수식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필요 동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토크와 RPM에 대한 변수를 익스프레션 기능을 이용하여 수식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관절에 대하여 수식 정의가 완료되면 해석을 진행합니다. 리커다인에서는 해석 결과를 애니메이션과 각 관절의 필요 동력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로봇암의 움직임에 필요한 동력을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봇 시스템의 강체를 이용한 동력학 모델링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연체 모델을 통한 진동 특성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연 다물체 동력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물체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는 강체 동력학과는 달리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동적 거동에 의한 물체의 변형을 함께 고려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동력학 유한요소 연성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리커다인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간의 해석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솔버에서 두 개의 해석을 통합 계산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해석 소프트웨어로서 해석의 안정성과 모델링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강점입니다. 리커다인에서 유연체 모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의 물체에 대해 작은 요소들의 집합으로 표현하여 모든 요소들의 자유도를 고려하는 풀플렉스가 있으며 해석 결과의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 하나의 물체를 단순화하여 대상의 모두 형상에 대한 자유도를 고려하는 R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체 모델을 로봇 모델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유연체 모델링에 대한 순서도이며 기존의 강체 모델을 수정, 변경하여 유연체 모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강체 모델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메쉬를 생성하여 유연체로 변경합니다. 메쉬 생성은 리커다인의 오토메쉬 기능으로 자동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후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생성되는 노드와 요소 수가 많아 계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알플렉스 모델로 변경하여 계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체 모델을 풀플렉스 모델로 변환하기 위해 특정 바디에 대해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유연체로 변경할 대상 바디에 대해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메쉬 모드로 진입합니다. 메쉬 모드에서 상단의 어시스트 기능을 선택하여 기존 강체에 생성되어 있던 조인트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체의 경우 3차원 공간상에서 6자유도를 가지지만 유연체는 물체를 n개로 분할하므로 각 요소마다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연체의 구속 조건을 정의할 때에는 실제 구속되는 면에 대하여 재정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수작업들을 어시스트 기능이 자동화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단 탭에 위치한 오토메쉬 기능을 선택합니다. 리커다인에서는 형상에 맞추어 메쉬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사용자는 메쉬의 형상, 사이즈에 대한 파라미터, 재료의 물성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쉬 타입을 솔리드의 테트라로 설정할 경우 삼각형 요소들로 구를 표현하며 헥사로 설정 시 사각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설정이 완료된 이후 메쉬 버튼을 눌러 메쉬를 생성하면 유연체 모델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연체 해석을 통한 결과 애니메이션입니다. 유연체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한요소법이 적용되어 응력과 변형을 컨투어로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로보담의 엔드 이펙터의 시간에 대한 가속도 성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은 유연체 모델의 결과이며 파란색은 강체 모델의 결과로서 두 모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유연체로 모델링된 링크가 로봇암의 거동으로 인해 미소한 변이의 변형을 갖게 되어 떨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강체는 대상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현실의 물체들을 유연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의 응력과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체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알플렉스 모델링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플렉스 모델은 유연체 모델에서 변경, 수정 가능합니다. 메쉬가 생성된 유연체 모델에 대해 알플렉스 젠 기능을 통해 단일 바디에 대한 고유 모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플렉스 젠 기능을 실행한 후 유연체 바디를 지정합니다. 유연체와 알플렉스 모델 사이의 구속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구속 조건에 대한 마스터 노드를 선택합니다. 이후 모드 계산에 대한 결과 파일의 경로를 설정하고 Execute 버튼을 눌러 모드 계산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계산된 결과 파일을 이용하여 유연체를 알플렉스 바디로 변경합니다. 이 과정은 G매니저란 기능으로 쉽게 수행 가능합니다. G매니저는 강체, 유연체, 알플렉스를 서로 간에 변환하는 복잡한 과정을 사용자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유연체를 알플렉스 모델로 변경하기 위해 먼저 G매니저 기능을 실행하고 모드 계산 결과 파일인 RF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선택합니다. Execute 버튼을 통해 변환 작업이 이루어지며 변환된 알플렉스 모델에서 P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된 모드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공간상에서 가지는 6자유도 성분을 제외하면 7번째 모드부터 변형에 대한 고유 모드가 나타나며 각 주파수에 따라 해당 바디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알플렉스 모델로 변환이 완료된 모델을 해석한 후 그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알플렉스 모델은 고유 모드에 대해 자유도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풀플렉스와
결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일 사용자가 국부적인 변형이 아닌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변형을 보고 싶을 경우 결과 차이가 미미한 반면 해석 시간은 푸플렉스 대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장은 동력학 제어 연동 해석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연성 해석 방법에 앞서 제어 설계를 위해 리커다인에 탑재된 제어 모델링 툴킷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커다인에서는 제어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스웍스사이의 매트랩 시뮬링크와 연동을 하는 제너럴 코신 방법과 리커다인 프로그램 내에서 제어 모델링이 가능한 코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으로는 코신 방법은 두 개의 솔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성 해석 방법인 반면 코링크는 하나의 솔버에서 제어 동력학 해석을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코링크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제어기를 손쉽게 모델링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모듈 이외에도 특정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액추에이터, 일렉트로닉 컨트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링크를 이용하여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제어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링크와 동력학 모델 간의 입력, 출력 관계를 플랜트 인, 아웃이라는 요소로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 모델에서의 제어 신호는 플랜트 인으로 정의하여 동력학 모델에 입력됩니다. 이후 동력학 해석을 통해 개선된 시스템의 거동을 플랜트 아웃으로 정의하여 제어 모델의 피드백을 위한 정보로 입력됩니다. 해석이 진행되면서 매 타임 스텝마다 제어 모델과 동력학 모델 간의 입출력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성 해석이 수행됩니다. 플랜트 인 아웃은 코링크 탭의 g플랜트 인 아웃 아이콘을 통해 생성하게 됩니다. 플랜트 아웃은 동력학 모델의 출력 값이므로 플랜트 인과 달리 익스프레션 정의가 필요합니다. 플랜트 인 아웃 정의가 끝나면 제어를 통한 토크 제어를 위해 회전력 요소를 생성합니다. 회전력 요소는 제어할 조인트와 동일한 위치에 생성하게 되며 익스프레션으로 미리 정의한 g플랜트 인 요소를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gpin 함수에 사용된 1은 미리 정의했던 g플랜트 인 요소를 지칭하는 id 번호입니다. 다음으로 코링크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제어 모델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블록 생성 방법은 코링크의 상단 탭의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블록을 클릭한 후 블록이 놓일 위치를 클릭합니다. 블록 간의 연결 방법은 블록의 측면에 있는 출력부를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연결시킬 블록의 입력부에 위치시키면 연결됩니다. 또한 여러 블록 다이어그램을 포함한 서버 시스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상단 탭에서 서버 시스템의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 서버 시스템 블록이 표시되며 이를 더블 클릭하면 서브 시스템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 모델링에 비해 간단한 방법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본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의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제어를 위한 제어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ID 제어기 블록도 존재하지만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도 PID 제어기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이후 비례, 미분, 적분 요소를 위해 개인 값을 생성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sum, 인테저 블록을 생성하여 그림과 같이 연결시킵니다. PID 제어기가 완료되면 서버 시스템을 나와 제어 모델에서 제어기와 동력학 모델과 연결시킵니다. 또한 제어 목표값 설정을 위해 스텝 블록으로 제어할 각도를 입력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생성한 제어 모델의 결과입니다. 1초부터 로봇의 관절 상대 각도가 0.087 라드를 유지하도록 회전각을 제어합니다. PID에 대한 파라미터 최적화가 되지 않아 초기에 과응답이 발생하며 일정 시간 이후 제어 목표값에 근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관절 제어에 대한 예시를 확장하여 모든 로봇팔의 관절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관절의 회전 각도의 시간 변화량을 제어 목표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해석을 수행하면 제어에 따른 유연체 모델의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제어 모델의 목표값인 회전 각도와 실제 해석을 통해 제어된 회전 각도가 목표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파란색은 해석 결과이며 빨간색은 제어 목표값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목표하고자 하는 각도와 잘 일치하도록 제어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제어를 통한 구동 토크와 제어 목표값인 회전 각도에 상응하는 반력을 비교한 것입니다. 해당 각도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반력과 구동력은 동일해야 합니다. 빨간색은 제어를 적용한 구동 토크 결과이며 파란색은 반력입니다. 이때 제어를 통해 계산된 구동 토크는 유연체 모델의 변형에 의한 진동의 영향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된 구동 토크가 목표값을 유지하기 위해 반력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로봇 시스템의 동력학 해석에서는 리커다인을 활용하여 역순기과학 해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기과학을 통해 로봇의 자세를 구하고 순기과학을 통해 로봇 관절의 구동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MFBD를 활용한 진동 특성 분석에서는 풀플렉스와 알플렉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로봇 시스템의 관심 영역에 강체가 아닌 유연체를 적용하여 진동 응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메커니즘을 고려한 동력학 제어 연성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에서는 리커단에서의 코링크 툴킷을 알아보았으며 실제 로봇의 거동 예측을 위해 유연체 동력학 제어 연동 해석 모델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하여 정밀한 거동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물체 동력학 소프트웨어인 리커다인은 다양한 로봇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례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봇 개발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검증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초기 각 관절의 동작을 정의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로봇에 사용될 모터의 적정 용량을 결정하거나 용량에 맞는 동작을 정해야 합니다. 고속으로 동작하면서도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만큼 부품의 변형이나 진동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로봇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신중하게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칫 로봇이 파손되거나 작업자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상 동작에 대한 예외 처리, 안정성 검토도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PID 제어기의 경우 개인값에 따라 거동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죠. 경량화,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도 절감해야 하고요. 다물체 동력학을 통해 로봇 개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각 관절에 부여할 동작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로봇의 모터 용량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업의 정확도 평가나 부품의 내구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로봇에 가해지는 충격과 진동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에 사용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데에도 다물체 동력학이 활용됩니다. PID 제어기의 최적 개인값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로봇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적화하는 데에도 시뮬레이션이 많이 활용되며 무엇보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제품의 파손이나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리커다인으로 모델링한 몇 가지 로봇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커다인이 어떻게 로봇 모델링에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모바일 로봇 사례입니다. 영화 쥬라기 월드에서도 나타났던 구형 로봇의 주행 동작이나 트랙을 이용하여 계단이나 험지를 이동하는 로봇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대로 주행하는지, 계단을 잘 올라가는지, 구동에 필요한 모터 용량은 얼마인지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산업용 다축 로봇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한 동작을 검증하고 진동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기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동축 모터의 구동력 예측을 통해 모터 스펙을 검증할 수도 있고 부품의 강도 평가 등을 통해 경량화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리커다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봇암의 진동 응력 특성 분석, 복잡한 기구학적 시스템에 대한 거동 예측, 경로 추적에 대한 로봇 제어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로봇이 넘어지지 않는지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작업 시나리오에 따른 동작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착용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에도 리커다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용 로봇을 입었을 때 인체에 작용하는 토크를 예측할 수 있고 로봇의 정밀성이나 응답 속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품 간의 간섭을 가상 모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로봇 시뮬레이션에 다물체 동력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설계와 검증에 다물체 동력학을 활용한 논문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사람용 로봇의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건 뱀형 로봇에 대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물체 동력학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마찰 계수를 갖는 지형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뱀 형태의 로봇에 사용된 운동 제어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도 뱀형 로봇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이 로봇은 파이프 내를 청소하기 위해 설계된 로봇으로 본 사례에서는 다물체 동력학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로봇의 다양한 동작 패턴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웨이퍼 이송 로봇에 관한 것입니다. 리커다인과 매트랩 시뮬링크 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이펙터의 편향과 진동, PID 컨트롤러 구현을 통한 궤적을 검증하였습니다. 이것은 UGV, 즉 무인지상 로봇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로봇의 거친 지형에서의 이동성,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능 등을 평가하는 동시에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의 충격과 진동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펑션베이에서는 매년 리커다인 유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고객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로봇과 관련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로봇 개발에 리커다인을 활용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로봇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펑션베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물체 동력학이 로봇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펑션베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